미래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4주차 혁신기업 사례, 2차시 IT, SNS 혁신 사례, 스냅챗. 휘발성 SNS, 스냅챗. 2017년 3월 초 미국에서 스냅챗의 기업 공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첫날 종가 기준 약 280억 달러로 최근 몇 년간 IT 기업 IPO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기업 공개를 하여서 더 이상 유니콘 기업이라 불리지는 않지만 혁신 기업으로서 SNS 산업 분야에서의 대표 기업으로서 스냅챗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NS 제3의 물결과 스냅챗의 창업 스토리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 요인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제3의 물결, 휘발성, 폐쇄성, 익명성. 짙은 선글라스를 낀 검은 정장을 입은 등장인물이 종이에 쓰인 메시지를 읽습니다. 9시 건물을 폭파할 것. 다소 과격한 메시지가 담긴 이 종이는 평범한 종이가 아닌 읽은 후 몇 초 뒤에 자동으로 불타 없어지는 특수한 종이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007식 특수 요원들은 모두 burn after reading에 익숙한데 혹여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적들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본부의 지령을 숨겨야 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한 번쯤은 봤을 이 장면, 영화에서나 나올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능을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태워 없앨 수는 없지만 보낸 메시지가 몇 초 뒤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휘발성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휘발성 메시지 기능을 갖춘 서비스 외에도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 우리끼리 소통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익명성을 내세운 서비스도 점차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 싸이월드처럼 이른바 미니 홈피식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SNS 제1의 물결이었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타임라인 방식을 따르는 이들을 2세대 SNS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휘발성, 폐쇄성, 익명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SNS의 세 번째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SNS의 대표 주자로 스냅챗을 들 수 있습니다. 스냅챗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이던 에반 스피겔과 바비 머피가 만든 서비스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의 확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낼 때 10초로 시간을 설정한다면 받는 사람이 사진을 보고 10초 후에 보낸 메시지가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10대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점차 스냅챗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기존 SNS에 지친 사용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스냅챗의 자동 삭제 기능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에 사용자의 메시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휘발성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기존 메신저 서비스나 SNS는 서버에 기록이 남는 반면 스냅챗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밝혀질까 두려운 사람이라면 휘발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실천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휘발성 서비스의 응용 사례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업 사용자를 위한 컨피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밖으로 새 나가서는 안 되는 기업의 비밀 정보를 주고받도록 돕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면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이른바 007의 제임스 본드가 받은 공작 지령이 사라지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기업 사용자가 컨피드로 비밀 정보를 주고받는 셈이라 할 수 있죠. 휘발성 서비스는 자신의 기록을 온라인에 끊임없이 기록하도록 강요하는 기존의 타임라인형 SNS에 저항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자신의 기록을 원하는 이들에게만 공개하면 어떨까요? 굳이 메시지를 지우지 않아도 대중 앞에 서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폐쇄형 SNS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3세대 SNS로 그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가 개발한 밴드와 카카오가 개발한 카카오 그룹입니다. 이렇듯 폐쇄적인 SNS라는 점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밴드는 원래 학교 동창 모임을 위한 서비스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용자가 졸업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동창 모임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밴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은 30에서 50대를 중심으로 한 동창생 모임이라고 하니 밴드의 초기 성격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밴드가 게임 서비스를 출시한 후 폐쇄형 SNS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특정 게임을 중심으로 모이는 폐쇄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밴드에서 게임을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게임 모임 밴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한 모임을 가진 밴드가 늘어나는 쪽으로 폐쇄형 SNS의 활용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도 밴드와 비슷한 폐쇄형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관계 맺기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얻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단순한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밴드나 카카오 그룹과 같은 폐쇄형 SNS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휘발성 서비스나 폐쇄형 SNS의 특징은 한마디로 제한적인 정보 공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신의 존재를 온라인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익명의 SNS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속삭임이라는 의미의 위스퍼가 익명 SNS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진 비밀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위스퍼의 콘셉트로 천기를 누설하는 대신 누가 말했는지는 꼭꼭 숨겨준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등장한 위스퍼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총 30억 번 이상의 페이지 뷰를 달성했는데, 이는 익명 SNS의 사용자가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크릿도 익명 SNS를 표방하며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기존 SNS에서 많이 참고한 것처럼 보이며 친구 관계로 묶여있긴 하지만 친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처럼 친구들로부터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물은 친구의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휘발성 SNS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냅챗, 슬링샷, 프랭클리 메신저를 들 수 있습니다. 스냅챗은 대규모 해킹으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미 사라진 메시지를 다시 보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휘발성 서비스로서 의미를 상실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에게는 메시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정작 서버에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의혹으로 서비스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냅챗이 작은 스타트업의 서비스라면 대기업의 서비스로 페이스북이 개발한 슬링샷입니다. 슬링샷도 기본 개념은 스냅챗과 비슷한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동영상 길이는 15초로 제한되며 영상에 문자를 추가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슬링샷의 핵심은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가 그대로 사라진다는 점으로 스냅챗과 똑같은 기능이지만 영상을 추가했다는 점에 있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링샷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의 정체를 확인하려면 자신도 콘텐츠를 만들어 보내야 합니다. 답장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기 전에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정하여 상대방의 메시지만 확인하고 그대로 대화창을 닫아버리는 불성실한 소통은 적어도 슬링샷에서는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업체도 휘발성 SNS 개발에 한창인데요. SK 플래닛이 개발한 프랭클리 메신저가 대표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여름 영어판을 먼저 출시하고 지난 2013년 10월부터는 우리말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리 메신저도 상대편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10초가 지나면 내용을 지우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스마트폰 화면과 프랭클리 메신저 서버 모두에서 메시지를 지우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끼리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주고받아도 10초가 지나면 대화창이 깨끗해진다는 얘기로 대화창의 메시지가 사라지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게 되면 프랭클리 메신저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록이 남지 않는 줄 알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업 스토리와 비즈니스 모델. 스냅챗 CEO에 관한 소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란다 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연하의 남자친구가 억만장자 CEO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온 남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분, 스냅챗의 에반스 피겔입니다. 세상에, 어리고 잘생기고 게다가 자산이 얼마? 15억 달러? 1조 7,9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란다 커가 행운녀인 걸까요? 아니면 에반스 피겔이 행운남인 걸까요? 그녀가 더 행운녀가 아닐까? 에반스 피겔이 어린 나이에도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능의 SNS, 스냅챗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류층에서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부모한테 기대기보다는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에반스 피겔. 그러던 중 표면적인 감정만을 나누는 페이스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진과 동영상을 메시지로 보내면 일정 시간이 지나 삭제돼서 더 솔직한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대안으로 시작한 스냅챗은 마크 주커버그로부터 인수 제안까지 받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에반스 피겔은 이를 거절하며 더 큰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죠. 에반스 피겔이 거액의 인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냅챗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 스냅챗은 젊은이들 사이에 신드롬을 일으키며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엔 직원 1인당 기업 가치에서 페이스북의 2배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 보기 좋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아주 인기 스타 CEO가 탄생한 것 같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란이로 사랑받고 있는 미란다 커의 연하 남자친구래. 이것도 모자라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에반스 피겔. 국내에서도 검색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많은 남성들의 질투를 왔다 보니까요. 네. 언급량도 급증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에반스 피겔의 언급량이 약 5배 정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관 키워드도 궁금해요. 당연히 미란다 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열애설이 나기 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의 대항마다 페이스북 인수 조건을 거절을 했다라는 식의 회사 차원의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올해의 경우에는 미란다 커의 남자친구 에반스 피겔이 어떤 사람이냐, 자산 규모는 어떻게 되냐, 외모는 어떻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에반스 피겔 개인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원래 에반스 피겔이 워낙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하는데 그때는 좀 철없는 그야말로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변호사이시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요. 10대 시절에는 직접 고급 차량을 몰고 학교를 등교를 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고요. 이제 또 상류층 모임 학생들과 같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헬리콥터로 이제 스노보드를 타러 다니는 등의 조금 이제 낭비벽이 좀 심한 모습들을 좀 보여서 네.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에반스 피겔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스냅챗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라는 부분에서 유저들은 참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더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반스 피겔 여러모로 진정한 능력자인 것 같네요. 포브스 선정 2015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자산 가치 약 15억 달러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로 이름을 올린 스냅챗. 펑 하고 사라지는 자폭 메시지로 단순한 유행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스냅챗은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큰 수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피겔은 페이스북과는 다른 대안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0초가 지나면 사진이 사라져서 더 솔직한 사진을 공유하게 되는 스냅챗으로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자기 파괴 기능을 통해 잊혀질 권리 보장을 내세워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스냅챗은
사진과 동영상 공유에 특화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스냅챗의 가장 큰 특징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의 확인 시간을 설정해 일정 시간 후 메시지를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 파괴 기능으로,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5초로 시간을 맞추면 그가 확인한 후 5초 뒤에 자동 삭제되는 식입니다. 스냅챗을 개발한 에반 스피겔은 개인 및 중소기업용 재무 소프트웨어인 인투이트에서 인도에서 출시할 텍스트 기반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한창 인기몰이를 하던 2011년 9월, 에반 스피겔은 버디 머피, 레지 브라운과 함께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스냅챗의 전신인 피카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에반 스피겔의 스냅챗 마케팅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스냅챗은 출시 초기 다른 앱과 달리 페이스북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언론 홍보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10대들의 입소문이 스냅챗 초기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스냅챗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던 에반 스피겔의 사촌 동생이 설치해 쓰기 시작하여 근처의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CEO로서 에반 스피겔의 경영 방식은 독단적이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과할 정도로 보안에 집착하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혼자서 내린다고 합니다. 스냅챗의 한 전직 임원은 직원들도 스냅챗의 주요 계획을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회사의 전략이 베일에 쌓여 있다고 전할 정도입니다. 2013년 페이스북은 에반 스피겔에게 3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하는데 에반 스피겔은 당시 스냅챗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고 오히려 사업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년 후 사업 확장에 성공한 스냅챗은 2015년 포브스가 뽑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직원 수로 나눈 직원 1인당 기업 가치가 가장 큰 회사로 선정되고 에반 스피겔은 2015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자산 가치 약 15억 달러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성공 요인 및 시사점. 제2의 페이스북으로 꼽히는 스냅챗이 증강현실을 다루는 스타트업 시매진을 4천만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 지사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는 등 기업 공개를 앞두고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냅챗은 시매진으로 탄탄한 AR 쇼핑 플랫폼을 구성해 리테일러 업체들과 백화점 등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기업을 공개하며 또 다른 스타트업 신화를 쓴 미국의 스냅챗이 경쟁사들의 강점을 빠른 속도로 복제해 서비스에 이식하는 페이스북에 밀려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쿼츠는 스냅챗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지기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냅챗의 자기 파괴를 모방한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선보인 지 불과 8개월 만에 1일 사용자 2억 명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스냅챗이 창업 이후 지난 5년 동안 모은 1억 6,100만 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스냅챗의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으며 스냅챗 또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온라인 광고로 먹고 사는 스냅챗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쿼츠는 전하였습니다.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있는 스냅챗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스냅챗이 올해 초 상장했을 당시의 기업 분석에 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스냅챗의 모기업인 스냅이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이승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면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상장 첫날인데 50%나 주가가 뛰었고요. 네. 공모가는 17달러로 책정이 됐고 총 2억 주를 공모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이로써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 규모에 육박을 했고요. 이는 페이스북과 알리바바 상장 이후에 IT 기업 가운데서는 세 번째 규모에 달합니다. 네. 이로써 에반 스피겔 스냅 창립자는 하루 만에 2억 7천만 달러,
달러, 우리 돈 3천억 원을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스냅챗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화면인데 일단 하루만 주가가 50% 넘게 올랐어요. 하지만 투자 의견이 일제히 부정적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상장과 함께 월가의 주요 투자 기관에서 다양한 투자 의견을 쏟아냈는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 의견이 매도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스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용자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성공적인 상장을 했었지만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사업이 실패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4억 달러였는데 순손실이 5억 1,500만 달러로 손실 규모가 더 컸고 네. 사용자가 1억 5,8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지금 증가세는 더뎌지고 있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이 스냅챗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광고 매출을 누가 끌어오느냐가 관건인데 왓츠앱이 여기서 선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 의견이 부정적으로 제시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보탈 리서치는 투자 의견 매도 목표가 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You should sell it. It's an insane multiple. User growth is slowing, number one. Monetization is certainly slowing. Fierce competition from the likes of Facebook, Instagram, and WhatsApp. And the valuation, I mean, the multiple is higher now than where Facebook and Twitter traded at the time of their IPO. And my view is the expectations are heroic. 투자 의견은 부정적이지만 일단 상장 자체는 성공적입니다. 좀 움츠러들었던 IPO 시장에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주차 혁신기업 사례, 소프트웨어 SNS, 2차 시 IT SNS 혁신 사례, 스냅챗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주차 혁신기업 사례, 부동산, 우주항공, 1차 시 부동산 산업 혁신 사례, 위워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